지난달 광역소각장 신설이 안 된다면 현재의 시설을 개선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가 곤란을 겪었던 최계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이 올해 첫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소각장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부평구 상곡동에 위치한 제3보급단과 507여단 이전 사업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정책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부대가 이전하고 남은 땅에는 도시개발 사업과 공원 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이어집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김포 구례동과 마산동 일대 8만여 제곱미터 유휴 국유지를 토지개발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5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 고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쓰레기 매립지 종료 문제와 함께 소각장 건설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행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지난해 광역 소각장 신설이 안 된다면 현재의 시설을 개선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최계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도 이번에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네, 보다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광역 소각장 문제에 불을 지핀 최계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올해 첫 기자회견에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청라 같은 건 2002년에 만들어졌고 또 송도는 2007년에 만들어서 현재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신설, 증설에 대해서 노코멘트. 인천시는 오는 2026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4개 권역으로 나눠 광역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권역은 서부권과 동부권, 북부권과 남부권입니다. 그러나 기존 송도 소각장을 현대화해 사용하기로 한 남부권을 제외하면 부지 선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 이런 와중에 지난해 12월 최계훈 이사장은 부지 선정과 시민 설득, 각종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직매립 금지까지 남은 시간을 보면 광역 소각장 신설이 쉽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현재의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가 결정한다면 공단도 시민들과 대화하며 함께 설득할 생각이 있다며 이 같은 현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돼선 안 되고 시민들에게 가장 부담이 덜 가면서 효율적 인프라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이사장의 발언은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는 대신 기존 송도 청라 소각장 등을 증설해 활용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 인천시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시 인천시는 해명 자료를 통해 공단은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과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수탁기관일 뿐이라며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권한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는 권역 4곳의 자원순환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며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재료를 목표로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이 적기에 확충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광역 소각장 문제가 올해 첫 화두로 다시 떠오르면서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질문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최 이사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문제는 현재까지 광역 소각장 문제에 대해 해결된 것이 없는 상태. 남부권역은 송도 소각장 증설로 결정됐지만 북부권역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졌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조차 늦어지면서 후보지 선정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서부권역은 지난 2021년 7월 입지선정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아직 후보지를 정하지 못하고 있고 동부권역도 부천시와 협의가 더 이상 진전 없이 공전만 거듭하고 있는 상황.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매립지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인천시의 광역 소각장 사업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올해도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도심 내 군부대 시설들이 이전하면서 생긴 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주거, 여가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인천시는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제3보급단과 507여단 이전 사업이 지난 6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정책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도심지 내 군부대 2곳과 예비군 훈련장 4곳을 이전한 뒤
축구장 158개 크기인 113만 제곱미터 규모의 터에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공원과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제3보급단과 507여단은 북의 일신동 17사단으로 옮겨지고 예비군 훈련장 4곳은 17사단과 계양 동원훈련장으로 나뉘어 이전하게 됩니다. 우선 제3보급단과 507여단 부지는 83만 제곱미터로 공원과 녹지가 70%, 공동주택 30%의 비율로 나누어 개발할 예정입니다. 미추홀구 주안 예비군 훈련장은 공원으로, 서구 남동구 예비군 훈련장은 체육시설로 각각 조성되며 서구 김포 예비군 훈련장 자리에는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국방시설본부와 최초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사업 시행자를 지정받아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김포 구례동과 마산동에 창업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김포 구례동과 마산동 일대 8만여 제곱미터 유휴 국유지를 토지개발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이곳에 혁신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요. 김포시는 해당 부지에 미래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와 대형 상업시설, 문화복합시설이 조성되면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부지의 구체적인 용도와 기능은 향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7월부터 지하도 상가 재임대 임차인을 대상으로 계약 해지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임차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천 지하도 상가 황민규 비상대책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인천 지하도 상가 비상대책위원장 황민규입니다. 예, 억울한 임차인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예, 결국 인천시와 인천 지하도 상가 임차인들의 그 해무공 갈등 계약 해지로 이어지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2002년에 인천 지하도 상가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지하도 상가의 문제는 해무금 문제가 아니라 인천시가 불법적인, 아니 상위법에 위배된 조례를 만들어 발생한 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정 당시 인천시와 시의회는 불법인 줄 알면서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1998년 IMF로 인해 인천시 재정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여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 인천시 특수성과 임차인에게 투자를 받기 위한 목적성이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투자자를 유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금지한 양도, 양수, 전대를 허용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즉 인천시 법을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한 임차인들을 벼락거지로 만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에서는 경과 규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 때는 옛날 법에 따라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손해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손해배상을 해주는 게 당연합니다만 인천시는 이제 와서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 대법원 판결에서 결론이 났으니 어쩔 수 없이 행정대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상위법이나 대법원 판결은 그저 절차법입니다. 상위법에 맞지 않다고 하면 인천시는 당연히 고치는 게 맞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불법적인 조례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에게는 당연히 보상을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가정은 없이 계약 해지로 임차인들을 협박하는 인천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조례를 만들고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까지 더해져 사기죄에 해당되며 나아가 유인된 사기를 저지른 인천시가 할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인천시가 지하도 상가 임차인 또 전차인의 보호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개정 조례안에는 임차인을 위한 대책은 없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3월 달에 개정하겠다는 임전차인 보호 조례 개정의 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전차인 보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호 내용이 전적으로 기존의 인천시가 그렇게도 내세우던 일반 입찰, 공개 경쟁 입찰이 아닌 전차인을 위한 수의 계약 및 지명 또는 제한 경쟁 입찰 방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임차인과 전차인을 다른 잣대로 다룰 수 있을까요? 이런 방식도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다 불법이며 인천시는 본인들이 내세우는 전차인 우선 정책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시의회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우리는
행안부, 감사원을 방문하여 이 악법 조례의 합법성을 철저하게 물어볼 것입니다. 제대로 된 임차인 보호 대책 없인 전차인도 우리 임차인들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모든 전차인이 퇴출되고 사회적 대혼란이 온다 해도 기꺼이 감수하고 인천시와 싸울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인천시가 지금이라도 임차인들을 위해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불법 조장과 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위한 대책은 분명 필요합니다만 인천시는 그동안 임차인들의 피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선량하고 준법적으로 살아온 임차인들에게 불로소득, 특혜,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말로 언론과 인천 시민을 향해 언어 도단만을 일삼았습니다. 저희는 특혜도 한 푼의 불로소득도 취해본 적이 없습니다. 불법으로 만들어진 조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로 전 재산을 잃고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큰 게 아닙니다. 인천시 잘못으로 고통받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뿐입니다. 임차인 대표, 인천시,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의회를 다시 진행할 것을 이미 제안했습니다.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이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1조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할 수도 없을 테고 불법 조례를 다시 만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다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상생협의회라는 공적인 틀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민규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최근 인천 지역 학교 4곳 중 1곳이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인천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529곳 중 34.2%인 182곳이 2018년에 비해 학생 수가 10% 이상 줄어들었는데요. 20% 넘게 줄어든 학교도 140곳으로 26.4%에 달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학생 수 10%에서 20% 이상 감소, 개교 25주년 이상 등의 기준에 따라 교육 균형 발전 학교를 선정하고 지원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인데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 균형 발전 학교에 연간 47억여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5일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 고시했습니다.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과 설비 노후도 비중을 각각 30%로 올렸습니다. 또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인 경우 의무적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지 않고 지자체장의 의뢰 시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지면서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지역의 노후 아파트들이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천시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진행한 친환경 무상급식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92%가 만족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 응답자는 모두 455명이었는데요. 응답자의 약 61%가 매우 만족을, 31%가 만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천시는 응답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장점으로 우수 식재료를 통한 안전성 강화와 경제적 부담 감소를 꼽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10일부터 부천 원종 공공택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물량의 청약을 받습니다. 공급 세대는 전용 면적 46제곱미터 80가구와 55제곱미터 314가구 등 모두 394가구로 분양가는 3억 5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1 기준 수도권에 사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혼인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